뭐부터 얘기해볼까? 요새는 신문 일면 기사로 부동산 기사가 매일 거의 나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신문에 그러네. 부동산 세금 쓰나미 온다는데? 조선일보 제목은? 부동산 대책은 내일 발표할 것 내일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근데 뭐 아직 확정된 게 없이 우리 뭐 이런저런 건 다 추진 검토한다 이런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보니까 뭐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는 더 강화하겠다. 네. 일단 큰 틀은, 그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도 어찌됐건 뭐 단기 양도? 1년 이내? 뭐 단기 양도는 지금 원래 40%인데, 50%인데, 이거를 뭐 최대 80%까지 올리는 걸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이건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지금 뭐 그런 건가? 네. 그죠? 그런 내용이고. 일각에서는 뭐 보니까 그 취득세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이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경우는 뭐 싱가포르 무슨 모델? 네.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을 해서 뭐 15%? 최대 15%까지 매기는 뭐 그런 걸 한번 그런 논의도 나오는 모양인데. 그 싱가포르 모델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이 취득세율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맞지만 싱가포르의 취득세를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대신 양도세를 내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3년 이상 보유하면?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그런 게 그래? 몰랐다가 싱가포르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하지만 3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네.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 취득세를 12%까지 올리는 모델을 검토한다. 그 보니까 또 오늘은 또 뭐 박선호 차관이 또 나와가지고 또 아까 무슨 김어준 뭐 거기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를 좀 일부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근데 그 조영철 세무사 와가지고 양도세를 좀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일 거면 양도세나 이런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긴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아까 나온 거는 보니까 뭐 아예 뭐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 양도세 시간을 잘못 주면 안 되니까. 네.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지.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을 환수당한다라는 신호를 정확히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전과 다른 말 바꾸기를 막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거래세,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그런 게 있었어? 네, 올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년 만에 또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해놓고서 반년 만에 또 그 양도세, 거래세를 강화하면은 또 계속 뭐 임대사업자 논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충수에 빠지고 있는 모양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 신뢰도에 대한 얘기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떤 원칙을 좀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때 그냥 뭐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그때 누가 얘기했었지? 하나님께서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뭐 국민들 상대로 무슨 막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건데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막 대책도 그냥 막 내놔보고 막 그러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건지 뭐 참 답답하긴 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겨냥을 해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집을 가지고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집을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불편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지, 그지? 네. 음.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자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거세게 나오니까 팔라고 지시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얘기를 회의실에서 했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강남과 세종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팔겠다고 했으면서 왜 안 팔고 있느냐 했을 때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지만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어. 저희 그때도 생각한 게 가격이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왜 안 그러니까. 안 팔릴까? 내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그 김신영 차장 칼럼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네. 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집을 드디어 파셨다는데 어제 이거 팔았다고? 네. 어. 그 과정이 왜 집을 안 팔았냐라는 지적이 최초에 나오니까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다. 근데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네이버 같은 데서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매물이 올라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매물이 내려간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은 위원장께서? 네. 그리고 지적이 나오자 다시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이 아파트를 세종시에 있는 이 아파트를 5억 7천만 원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층입니다. 여기. 1층. 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최고가가 5억 5천만 원. 최고가가 7층. 5억 5천이라고? 네. 7층이 5억 5천만 원에 팔렸던 것이 최고가였는데 그 1층을 5억 7천만 원에 내놨다고?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4층 아래 매물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4억 7,300만 원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에서는 6억 원에 내놓으라고 한 거를 낮춰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이 김신영 차장 칼럼이 저희 조선일보 간판에 실린 이후 2시간 후에 은성수 위원장께서 저녁에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마지막 호가보다 1,000만 원 낮게 계약을 드디어 하신 걸로. 5억 6천에 하셨다고? 네. 반년 사이에 8천만 원을 더 높여서 결국에 파셨다. 그럼 이 아파트에서 최고가가 됐네요. 결국. 그렇겠네요. 1층인데. 1층도 요새는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가? 1층도 없어서.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게 1층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 집을 안 팔린 이유가 다 있었구나, 그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요. 참. 그다음에 또 뭐 오늘 또 뭐가 있나 또. 그러는 와중에 서울에서 15억 넘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아파트들이 그렇죠. 15억 넘으면 안 되지.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34평이 전용 84가 17억 원에 매매되면서 17억? 네. 그럼 평당 5천이네? 평당 5천. 네, 14평. 평당 5천만 원 돌파했네. 34평이니까. 그러니까 마포도 평당 5천만 원이야 지금. 작년 10월 직전 최고가가 16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1억 원이 올랐다. 10월이니까 작년 10월. 작년 10월 1년도 안 됐네. 1억 더 오른 거네. 잠실에서도 잠실에서 신고가 나온 22억 5천만 원. 잠실은 뭐야? 주공 5단지? 잠실 엘스입니다. 엘스? 네. 엘스 84? 네. 84제곱미터가 84. 22억? 네. 야, 그럼 여기도 지금 33평 잡고 치면은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하네.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집값이.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달 10일이니까 이건 대책 전인데 15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15억 5천. 기록했다. 이것도 전용 84? 5천만 원. 네. 그 이제 뭐 웬만한 데는 강남은 뭐 이제 1억 원짜리까지 왔고, 그지? 평당 1억 원짜리가 왔고, 강남 서초 쪽은 평당 1억 원짜리고, 아까 얘기한 뭐 마용성하고, 그러니까 송파가 이제 뭐 한 7천대 정도 되는 것 같고 평당, 그지? 네. 마용성이 한 5천 원짜리 왔다 갔다 한 4천에서 5천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평균이 사실은 뭐 9억이라지만은 워낙에 이제 뭐 구로라든지 예컨대 이런 외곽 지역들은 조금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사실 그런 데를 빼면은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2억에서 15억 사이는 줘야 84제곱미터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노도강에서도 노원, 도봉, 강북구 거기서도 10억을 막 넘은 아파트들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평균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뭔가 또 언젠가 또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책이 정말 내일 발표가 되면 좀 자세히 그렇지, 뭐 그건 내일 하면 될 거고, 뭐 어제 보니까 이제 아마 또 그리고 정부에서 아까 내가 좀 보니까 국토부에서 또 뭐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다주택자 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30대들이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반박 자료더라고. 네. 그래서 뭐 이걸 봤는데 근데 이게 참 2018년 자료에서 사실 2019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2018년 자료인데 뭐 다주택이 2017년 52.5만에서 2018년에 52만 가구로 이제 뭐 0.5만 5천 가구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때가 다주택자 있으시면 파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렇죠, 직후 그렇죠, 상황이 반영된.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뭐 30대 청약 비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랬어.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한번 분석을 정부가 사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니만 이제 하도 오다 맞으니까 자료를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민영주택 당첨자 분석했더니 30대 비중이 35.8%고 40대가 32.3%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30대가 많이 당첨이 됐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그지? 네. 특별 공급에서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보면 여기 자료도 나오지만은 30대가 66.7%야. 네. 특별 공급 물량의 66.7%를 30대가 당첨이 됐고 40대는 18.3%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가점제나 추첨제에서는 30대가 26.7%고 40대가 42.9%, 50대가 21%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60대 이상은 청약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 20대 이하는 안 한다고 보고. 그럼 결국 30대, 40대, 50대인데, 그지? 그러면 30대가 뭐 26.7%면 그다음 높은 것도 아니지 뭐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뭐 모르겠으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사실 이게 다주택이라는 게 숫자가 뭐 여기 이제 정부도 이게 발표를 했지만 2018년에 다주택자가 그 전체 가구 수로 하면 52만 가구, 그지? 52만 가구인데 서울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소유 가구, 그죠? 네. 그래서 전체 소유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1주택 이상 된 게 27.6%,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27.6%라는 건데 다주택자가. 네. 이걸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이걸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나도 보긴 봤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내가 아까 뭐 어디 뭐 이게 확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택 공급 늘리는 거 관련해서는 네. 뭐 지금 일부에서 뭐 이게 뭐 맞는지는 사실 여부는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은 뭐 강남의 그린벨트를 좀 일부 좀 풀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대. 내곡동하고 자곡동 일대 쪽에 지금 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정에서 좀 뭐 아마 외부에 안 알리고 이제 비공개로 지금 협의가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뭐 서울에서 이건 8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을 여기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한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그렇지.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반대를 했지만 뭐 지금 근데 어찌됐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두 가지 아니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뭐 풀어주든지 네. 아니면 결국은 서울 뭐 남아있는 큰 땅이라는 게 그린벨트밖에 없으니까 그린벨트 중에서 좀 뭐 1급지, 2급지는 안 될 거고 3급지 정도 그린벨트를 좀 일부 좀 풀더라도 풀어서 좀 신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린벨트가 보면은 이제 강남 쪽에 많이 있으니까 뭐 입지도 괜찮고 하니까 그쪽 걸 좀 풀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뭐 얘기들은 사실 옛날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결국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 결국 뭐 이게 입주되고 하면서 이제 사실 영향을 좀 많이 줬지.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실 저렴하게 공급이 될 텐데,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일부는 뭐 이제 임대주택을 좀 짓고 이거 다 저걸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는 이제 분양 저렴한 분양주택을 좀 짓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지금은 거의 뭐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보다는 좀 더 그 좀 결국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뭐 어떤 이익 환수 장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돼 있을 텐데 잠깐만. 여기요? 아니, 네, 지금 뭐 회의 잠깐 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내려갈게요. 그러든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 지금 뭐 이익 환수 장치는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초과이익 지금 환수. 환수제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 뭐 양도세도 뭐 이빨에 높여놔가지고 사실은 뭐 양도세로도 가져가고, 그러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뭐 불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제 그거 막 일시에 풀어주면 오를 거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로 자꾸 지적이 되지만 사실 그럴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아주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서울 핵심지에 좀 답답할 정도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을 뭐 오히려 그냥 너무 빽빽하게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야지만 살기 싫은 곳으로 만들.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아니 뭐 그 말도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뭐 나름 일리는 있지. 아니 지금은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막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난린 거지. 뭐 살기 안 좋은 동네면 뭐 뭐하러 가겠어 사실.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아니 나도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빽빽하게 지어주면 아니 뭐 도심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은 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봐도 그렇잖아. 물론 이제 뭐 맨하탄이나 이제 뉴욕 같은 데가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외곽에 많이 살지. 사실은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 외곽에서 살고 이제 내부에 이제 사실은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직주 근접이 안 돼 있으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신도시를 뭐 자꾸 외곽에 뭐 때려 지어봐야 사실은 뭐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광역교통만 갖추고 뭐 인프라 갖추고 하는데 뭐 돈 다 쓰고 뭐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는 굳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신도시라는 게 다 베드타운밖에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자족 기능을 갖춘 데는 뭐 판교 정도 외에는 사실은 지금 자족 기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뭐 그럼 다 서울 출퇴근 어차피 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신도시라는 게. 내일 어찌됐건 뭐 좀 뭐 세금 문제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를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세금 문제를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임대사업자 문제는 계속 이슈인가 봐. 계속 난리네, 그죠? 이것도 댓글에서는 뭐 어떤 것도 좀 있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네. 1세대 1주택만 가져라.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네. 처음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모두 팔아버렸죠. 그래서 지방은 지금도 건축비가 평당 400이 들어가는데 평당 건축비도 안 되는 아파트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돈이 조금 있는 지방 사람들도 강남 사구와 마용성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샀습니다. 이전에는 강남 강북 아파트 가격 차이가 2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최대 6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것도 큰 문제지요. 모든 사람이 강남을 가고자 한다면 강북도 강남처럼 개발하는 게 맞겠죠. 의미 있는 말이시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택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1세대 1주택을 폐지해야 된다. 양도세도 20에서 25%.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게 매기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시네. 아, 우리 이분은 또 하남 가멸지구. 하남 가밀지구 관련해서 좀 제발 좀 기사 좀 써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저 하남 송파 경전 저 도시철도 기사는 우리가 많이 썼는데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 피로합니다. 이제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모든 국민들의 피로. 지금에 딱 맞는 말 아닐까요? 국토부 장관 앉혀놓고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실무 문제 20개 던져주면 몇 개나 맞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제 주 세무사가 그 얘기 했지. 그지? 자기도 모른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잖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부가 국가 전체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전 국민은 월세 전세로 갑시다. 이런 말도 있네. 자본주의를 포기한 건가요? 싶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권은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자, 이런 뭐 좀 다들 그러니까 여튼 뭐 되게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뭐 이게 현실인 것 같고 나도 다른 데도 보면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진짜 화가 많이들 나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집값을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쪽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가격에 매몰이 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 집값이라는 건 결국 공급을 늘려주고 시장의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되게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뭐 안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걸 어거지로 그냥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두더지잡기식으로 징벌적으로 그냥 징벌적 과세 그죠? 징벌하듯이 그냥 마치 그냥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는 그리고 뭐 이제 정부가 자기들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것 같아. 뭐 보면은 뭐 갑자기 자기들이 뭐 이주택자 정부 청와대하고 뭐 공직자들 이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집 팔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무슨 막 별의별 사람들까지 다 막 끌어들여가지고 소환해가지고 뭐 다주택자라고 공격하고 막 그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결국 이제 프레임을 또 이제 딱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이게 또 국민의 분노를 또 그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이 정치인들은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시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확 갑자기 치환을 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집 강제 매각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인가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어. 대한민국만 이러는 거야. 대한민국 그것도 이 정부에서만 이러는 거지. 역대 정부에서 그런 아니 남의 집을 아니 헌법에 규정된 왜 사유재산권을 뭐 지가 왜 팔라 말라고 해 난리냔 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지금 내부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야 반발이 지금. 엄청 많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국토부에 있긴 한데 국토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반발이 막 그래. 국토부 공무원들도 지금 멘붕 상태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집 팔으라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강제 매각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 진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묘하게 무슨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편가르기. 이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거든. 편을 쫙 갈라. 일단 너 이제 프레임을 편을 가르는 쪽.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 쪽, 집 없는 사람, 다주택자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버리거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욕하면 안 된다. 자, 뭐 다른 얘기 없으면 그만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으쌰.